안녕하세요 여러분, 간호사 아렌입니다. 뉴질랜드의 올해 겨울중 일부는 준중환자실에서 일부는 병동에서 보냈는데 나름 이것저것 새로운 것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본 첫 인투베이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삽관은 부서 특성상 너무 흔하고 일상적이라 처음 겪었던 게 딱히 기억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한국이랑 다르고 제가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흔한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최대한 준비된 상황, ICU에서 인투베이션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 제가 준중환자실에서 겪었던 게 꽤 특이사항 같고 두 번은 없겠지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제가 본 케이스는 호흡기 환자였고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다니는 병원 규정상 하이플로우가 필요한 환자는 무조건 준중환자실 이상을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소아준중환자실로 온 아기 환자였습니다. 근데 하이플로우에서도 기본적인 세팅 이상이 필요한 FiO2나 플로우가 일정 이상으로 필요한 환자라면 삽관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지 ICU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규정에 아예 쓰여 있고요. 준중환자실에서는 FiO2 40%까지, 소아는 플로우가 체중 기준이라서 kg당 2리터까지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플로우에서 핍은 4에서 5 정도 걸리는데 그 이상의 세팅이 필요하면 ICU를 가야 하는 거죠. 한국에서 쓰던 옵티플로우랑 에어보2를 여기도 쓰고 있고 약간 서킷 세팅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완전 새로운 기계는 아니니까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한국이랑 뉴질랜드 모두 옵티플로우는 메디컬 에어와 옥시전 둘 다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병동에서는 메디컬 에어가 없으니까 에어보2를 쓰고 제가 본 옵티플로우는 한국이든 여기든 최대 플로우가 에어보2보다는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 조금 큰 아이들에게 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제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자면 준중환자실에서 처음으로 받게 된 하이플로우 환자였고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살이 조금 넘은 미숙아로 태어났으나 거의 정상 체중까지 올라온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케이스는 가족과 가족 아닌 사람 구분할 수 있는 6개월 이상의 아이였고 그런 애들은 간호사가 방에 있으면 더 울고 난리쳐서 숨을 안 쉬니까 보통 전동원 뒤에 하이플로우를 연결하면 간호사는 바로 방에서 빠지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받은 신화는 리저버 마스커로 전동 온 다음에 어떻게 진정시켜서 하이플로우까지 달았건만 세츄레이션이 계속 80% 후반인 거죠. 딱히 숨 쉬는 게 더 편해 보이지도 않고 상태도 좀 안 좋아 보여서 저는 옆에 붙어 있었고 차지 간호사가 저 대신 의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환자 옆에서 FiO2를 거의 100%까지 올렸는데도 세츄레이션 90% 유지가 간당간당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FiO2가 40% 초과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중환자실 전동이 필요하니까 ICU 아이리치 팀에 연락을 했어요. 그 팀은 ICU 외부에서 중환자실로 올 것 같은 안 좋은 환자가 있으면 미리 개입하고 플랜을 세우고 필요시 전동까지 지원하는 그런 팀입니다. 패드 레지스트라가 아울리치 팀을 부르자고 해서 차지 간호사가 그 팀을 부르고 그동안 의사는 컨설턴트, 그러니까 한국 대병 기준으로 따지면 교수님을 불렀어요. 아울리치 팀이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상황을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담당 간호사로 붙어 있었으니까 과거력, 지금 상황 이런 거 다 말을 했고 그게 제가 준 인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소아준중환자실은 ICU랑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문 하나만 건너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잠깐을 가려고 해도 세츄레이션이 올라야 하잖아요. 또 산소도 옮겨야 되고요. 그래서 ICU 팀 있는 김에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 세팅을 최대로 올렸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인투베이션 후 전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냥 건너듣기로 한국 병동에서는 인투베이션 해도 그 부서 간호사가 인투베이션 어시스트랑 기록을 거의 다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ICU 아일리치 팀의 간호사가 대부분을 하고 준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직접적인 일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ICU 팀으로 온 분이 의사, 간호사, 그리고 마취과 의사 이렇게 셋이었는데 인투베이션이 결정된 후 ICU 간호사 한 명이 더 도우러 왔고 저는 그동안 환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도움도 진짜 인투베이션 초기까지였어요. 약은 부서에서 쓰지 않는 거라 ICU에서 ICU 팀이 들고 와서 의사가 줬고 심지어 인투베이션 할 때 머리를 살짝 젖히기 위한 그런 수건도 ICU 팀에서 들고 와가지고 다 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소소하니 간호사가 챙기던 일을 여기는 의사들도 함께 알아서 챙기는 분위기인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또 훈련되지 않은 ICU 팀원이 아닌 사람에게 너무 중증도가 높은 상황을 맡기지 않는 것도 좋았어요.
스태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상황에 던져놓고 배워라, 그런 문화가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저는 세데이션 약 준비되기 전까지 환자를 잡고 있다 일을 넘겨줬고 ICU 팀 3, 4명이 와 있는데 조금 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도우러 와 있던 중증 환자실 다른 간호사에게 약준 시간만 따로 기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종이에 쓴 걸 주고 투약 사인을 하는 건 아니었다 보니까 일에 대한 압박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이나 주어지는 일이 만만한 건 아니었고요. 한국에서는 간호사가 약 신경 쓰고 모니터 신경 쓰고 정말 한 손이 4개는 있던 것처럼 일해야 했는데 뉴질랜드는 한 2개 반, 3개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ICU 의사가 인투베이션을 결정하고 가족한테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낯을 가린다고 했으니까 보호자가 안고 있었고 저랑 ICU 팀은 병실에 있었는데 의사가 보호자한테 설명하면서 It's going wrong way 라고 하더라고요. 단어는 조금 달랐을 수 있지만 진짜 그 wrong이라는 단어를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의사가 보호자나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일이 잘못돼 간다는 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라고 느꼈는데 여기는 상황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앞으로의 플랜이 있으니까 그걸 안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인투베이션 잘하고 ICU로 갔고요. 솔직히 그게 전동 오고 나서 한두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 굉장히 바빴지만 생각보다 제가 간호사로서 정리할 게 없다는 거에 좀 놀랐어요. 모든 걸 ICU 팀이 주도를 맡아가지고 기록을 하니까 저는 정말 그 팀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오고 나서 제가 했던 그 약간의 보조까지만 기록을 하면 일이 끝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 중증 환자실에서 인투베이션을 보게 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 환자인데도 제가 미리 훈련받은 상황이 아닐까? 원래 맡아야 할 중증도보다 높은 환자를 보게 되면 한 발 빠져 있어도 되는, 그리고 간호사가 어떤 것은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과 문화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안전을 생각하면 그게 맞고 의사든 간호사든 각자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기면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긴 하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고 저도 기억에 남기려고 오늘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제 앞으로의 경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앞으로 이렇게 배운 게 많이 쓰이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